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확신이 없었는데도 중요한 물건을 산 적이 있나요? 고장난 가전제품, 여행 티켓, 특별한 옷 같은 것 말이죠.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할부로 사고, 도움을 청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단보다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1961년 돈도 경험도 학력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청소 회사를 차렸을 때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꿈을 꾸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인가요? 모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틀에 갇혀 계속 살아가는 건가요? 그 해에 어떤 논리도 없었지만 그 회사는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학력도 멘토도 사업 계획도 없었던 한 남자가 단 하나의 결정만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는 저는 일찍부터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습관이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런던 대학교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견고한 습관은 66일 만에 형성됩니다. 결정을 습관으로 만들면 당신의 마음은 다른 패턴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더 빨리 생각하고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억압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경제적 상황을 바꾸고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없앤다고 결정한다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결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정하세요. 모든 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케네디도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을 때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의 결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결정의 저편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것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정지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신호, 파동,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의심, 감사, 자신감 중 무엇을 더 강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당신의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이 무엇을 끌어들이는지 결정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보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즉각적인 호감이나 반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바로 진동입니다. 주파수입니다. 미묘하지만 실제 하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라디오 방송국처럼 주파수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 제 삶은 제가 어떤 채널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반영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의지대로 그 채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낮은 주파수로 살아갑니다. 불평, 부족함, 비교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 생각하며 잠에서 깨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으로 잠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결과를 계속 거두게 됩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지만 습관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고 여행은 취소되고 심지어 장비까지 고장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좌절과 조급함의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은 그 내면의 진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동이 제 주변 사람들, 팀원, 가족, 고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날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더 빨리 응답하고 문이 열리고 심지어 교통체증까지 풀리는 날 말입니다. 그런 날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작동하는 주파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걱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문제를 예상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살립니다. 이것 또한 창조입니다. 진동입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패턴으로 말이죠.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은 단지 그 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것을 존중하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것, 건물, 비행기, 휴대폰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에 사람을 보낸 컴퓨터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불가능한 것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비전과 창조의 주파수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의식적으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주파수로 살아왔나요? 당신의 재정, 직업, 감정적인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채널에 맞춰져 있나요? 감사의 채널일까요? 아니면 부족함의 채널일까요? 자신감의 채널일까요? 아니면 의심의 채널일까요? 진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말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명료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평균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파수입니다. 진동입니다. 과학입니다. 더 높은 주파수로 작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잡해 보였던 일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나타납니다.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자신감이 커집니다. 도전이 남아있더라도 삶이 더 부드러운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파수를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상하고 다르고 속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전 채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동을 유지하세요. 결과가 어떤 주장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파수를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헌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읽고 듣고 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말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당신이 느끼는 것에 주목하세요. 감정은 당신의 주파수를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보거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숨을 크게 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세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당신은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주는 듣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소음을 내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내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복종하고 암기하고 반복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나중에야 이해하게 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누구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고 공식을 채우고 날짜를 암기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재능 중 하나인 상상력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학력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수년간의 공부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는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답을 밖에서 찾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항상 내 안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보세요. 훌륭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상과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좌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운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입니다. 인식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탐구하도록 결코 장려하지 않았던 우리 존재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걸음을 내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중퇴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차리고 강단에 서고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이는 물려받은 정신적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러한 믿음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환경, 정규 교육, 타인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의지, 직관, 인식, 상상력과 같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재능을 개발하도록 결코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적표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사고는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혁신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은 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를 능숙하게 다루었지만 물질 세계에서 가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정적 현실로 바꿀 줄 몰랐습니다. 비전을 실질적인 결정으로 바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꿈만 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체화할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창조의 도구로, 즉 도피의 도구가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부가된 현실의 인질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잠들고 깨어납니다.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관계, 직업, 생활 방식에 휘말리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남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얼마나 마비시키는지 알고 있습니까? 훌륭한 아이디어, 재능,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봐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쁘게 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젊은이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초애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세계 국어를 구사했지만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제 빵집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외교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은 매일 조용히 가장 안정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대신 학교에서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요? 의심하고 상상하고 시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을 감정적 평범함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땅이며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40세, 50세, 70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형성되고 재연결되고 재교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는 상상하는 능력, 명확하게 꿈꾸는 능력,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고 실천하세요. 그 비전에 대해 더 명확해질수록 외부 세계가 재정비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가 말했듯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바라보는 사물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회를 얻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돈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당신의 내면적인 믿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일치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법, 아니 원한다면 물리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렬히 원하는 상태에 헌신하면 당신은 그 현실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 파동처럼 당신은 그것과 연결되고 융합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황, 아이디어, 사람, 사건이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기술적 차별성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기 전에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내면의 느낌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강하게 믿으면 자동적으로 대다수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을 꿨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침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모든 과정을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다리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단계만 올라가면 됩니다. 제게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가르침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구조도 팀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중이 있기 전부터 매일 저는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가 왔습니다.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자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보고 나서 믿기를 기다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살 때 어떻게 돈을 지불할지 몰라도 상황이 당신을 돕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나요? 누군가 할인을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고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노력하는군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체화의 진정한 역학입니다. 먼저 집중합니다. 그 다음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이 확보되고 나서야 자신감을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상이 아닌 연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그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면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고 거의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러한 역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꿈꿔왔던 삶, 마치 새 옷을 사고 싶은 충동처럼 돈이 어떻게 마련될지 몰라도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심정으로 먼저 꿈부터 품어보세요. 그 옷을 사는 순간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거나 카드 승인이 나듯 간절한 마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집 마련, 경제적 자유, 꿈꿔왔던 직업, 이런 큰 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마치 그 옷을 사야만 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성공이 가능성이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믿는다면 마음속의 꿈을 선명하게 그리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일상의 95%를 지배하니까요. 그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되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행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새로운 주파수, 즉 당신의 꿈이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되면 그 주파수와 어긋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갑니다. 친구 관계가 바뀌고 습관이 변하고 낡은 패턴들이 깨집니다. 때로는 아프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삶을 버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국 자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당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짐 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유명해지기 전 $10,000,000짜리 수표를 스스로에게 발행하고 지갑에 넣어두고 매일 큰 계약을 맺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정확히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결과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끊임없이 믿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세상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그 생각에 확고한 마음이 더해져야 현실이 됩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세 가지가 합쳐져 당신의 꿈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7일 동안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보고, 느끼고, 듣고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숨 쉬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꿈을 가로막는 게 사소한 결정 하나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나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진심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1년 토론토 소방서에서 일할 때 저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했지만 돈은 쥐꼬리만큼 벌었고 빚에 허덕이며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목표도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책이 나타났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였죠. 처음엔 허황된 약속처럼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다가 결정이라는 특정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결정이 뭔지 몰랐다는 것을 그전까지는 그저 삶에 반응하며 살았을 뿐 진짜 확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진 채 빚 걱정해야 할 일, 문제투성이의 머리로 잠에서 깨어나 주말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기분 아시겠습니까? 무언가를 바꾸고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안 돼, 돈부터 벌어야지, 시기가 아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익숙한 소리죠? 가장 큰 함정은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려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결정이 먼저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가족과 여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싫어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요. 하지만 결정했나요? 라고 묻는 순간 대부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랄 뿐이죠. 바라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결정은 모든 선택지, 심지어 변명까지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은 명확하고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리는 순간 주변 상황들이 재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의 주파수, 당신의 집중력이 바뀌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인맥, 아이디어, 해결책,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만난 팻과 존 부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사세요 라고 말했더니 웃더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그러자 저는 물론 없죠.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이 황당한 듯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결정이 돈보다 먼저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정이 출발점입니다. 우주, 그리고 당신의 뇌에 이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초우선 과제는 해결책을 불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